네, 이번 시간은 제3절 스포츠 관광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관광의 효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과 소비 관련, 관광 산업 관련, 고용 이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교재 259페이지에 보시면, 음, 스포츠 관광의 기대 효과를 직접적인 경제 효과, 그리고 소비 관련 효과, 관광 산업 발전과 고용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효과를 보시죠. 그 직접적인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를 가지고 이게 그냥 관광 가서 하고는 그 관람과 체험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경제 효과, 직접적인 효과를 보시면 투자와 유치 단계로 자원 개발이나 환경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설비나 비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스포츠 관광 우리가 지금 있는 스포츠 관광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는가? 직접적인 효과는 그래서 결국은 환경적인 문제와 이렇게 관광은 무조건 환경이죠. 환경적인 문제와 스포츠 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스포츠 시설 확충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인 시설 정비 그리고 운영을 하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된다. 무조건 환경 플러스 시스템 그리고 운영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가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직접적인 효과다. 운영을 잘함으로써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적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자 우리 관광자 입장에서 소비 관련 효과에는 어떤 게 있는가? 스포츠 사업을 통해서 공공사업, 그죠? 퍼블릭 공공,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사업, 이벤트, 사업과 이벤트, 시설 운영, 참가비라든지 입장료, 쇼핑, 음악, 음식비, 그 다음 렌털, 보험, 관련비, 숙박, 교통비 등 이런 소비 관련 쓸 수 있는 관광지에 가서 소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 거대 시장을 형성시켜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음은 관광산업 발전 효과. 결국은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관광산업이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효과는 뭐냐면 관광지에 와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관광용품이다. 그죠? 관광용품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가면 잘 간다 관광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인프라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교통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관광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관광 산업의 전반적인 것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결국은 뭐냐면 이 관광 산업 발전 효과는 관광 소비가 됨으로써 관광지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에 따라 관광산업에 그 돈을 가지고 다음 좀 더 좋은 관광산업 발전 단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볼 수가 있고 다음은 고용 촉진 효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소비 관련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입장료도 많이 받고 관광지를 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많이 불어들임으로써 관광산업 발전 효과가 있음으로써 여기에다가 1호점 관광용품 1호점 2호점 3호점을 내야 되겠네. 그러면 사람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이렇게 해서 고용 촉진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즉 관광산업은 노동집약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계 관광 상품 매장이 하나만 있더라도 이곳에 상품을 갖다 납품하는 사람,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 그죠? 진열하고 정리하는 사람, 그리고 갖다 주는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 등등 이렇게 했을 때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용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용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일어섰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용 촉진 효과가 막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모든 젊은 친구들이 어디로 오죠? 서울로 와 있다는 거죠. 대도시로.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노인네들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런 고용 촉진 효과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 이런 식으로 농촌에서 일어나는 이런 농사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힘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고용촉진 효과가 일어나더라도 양질의 고용촉진 효과가 일어나야 된다. 젊은 층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층이 해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많다. 그럼 다 젊은 층들만 일어나는 것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적인 효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럼 사회문화적인 효과는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 사회문화적인 효과는 첫째, 다양한 오락 제공, 여가 기회를 증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가를 증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가를 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지금은 좀 쉬어라 이러면 주 5일제 쉬어라 이러면 소파에서 리모컨이 손에서 안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TV 시청에 편중되어 있다.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저, 스포츠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양하고 흥미롭게 제공을 못 해주면 이게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생활 간섭, 이해를 하고 정진한다. 자, 이건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면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 강원도 사투리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저건 어디 사투리다, 저건 어디 사투리다는 걸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미 많은 학습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외지 따로 나가가지고 내가 어떤 스포츠를 한번 해보고 싶다. 스킨스쿠버를 한번 해보고 싶다. 물속의 아름다운 경치를 파이프를 끌고 한번 보고 싶다.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문화인식 그리고 문화 전파 이 문화는 어디 문화다 젊은 층들의 문화다 노인들의 문화다 청소년 문화다 우리가 흔히 많이들 쓰고 있는 거 보고 있다 이런 문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화 교류는 대내외적으로 지역 그죠 문화 예술 정진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거는 전주에서 하는 거, 진주에서 하는 거, 안동에서 하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로서 문화교류 등으로 국내 문화뿐만 아니라 국외도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래 관광객이 그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지역 주민 또는 자국민의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건 뭐냐면 원래 스포츠는 우리가 한일전 하게 되면 뭘 느끼게 되죠? 민족의식, 애국심, 나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이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스포츠 관람하고 관객들에게 또는 일체감을 불러주고 으쌰으쌰하고 특히 남자분들은 스포츠를 보다 보면 몸이 들썩거리고 뭐 복싱이나 이런 격투기를 본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더 흥분해서 움직이는 거는 거기에 내가 매료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스포츠로 보면 뭐 스포츠 문화로 보면 어, 지역 주민들도 뭐 연계시키려는 사회적인 관심 이런 뭐 심리적인 게 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떻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넘겨주려면 어떻게 우리가 전체적인 이 통합적인 관심을 가진다. 근데 한때 뭐 정치권에서 꽤 많이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나누어서 경상권과 강원 또는 전라권 등으로 이렇게 정치권에서 나누어 놨지만 결국은 우리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 또는 우리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지역 주민에게 전통 문화 및 문화재 보호에 관심을 갖게 한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 누구나 어디 지역이든 어떤 지역이든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경기 지역에 어떤 게 있고 강원 지역에 어떤 게 있다. 이런 전통 문화를 해부하고 그걸 갖다가 스포츠 관광을 개발한다면 지역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그 지역을 갖다가 아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즉 겨울 되면 강원도 화천 뭐가 있죠? 산천어 축제, 춘천, 인제 하면 빙어, 낚시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지역만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이루어진다.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외지인들에게 그 지역 전통 문화에 관심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상품이나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 등 것들 많이 선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우리 지역 주민들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써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자, 다음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향토 스포츠 문화 이벤트, 즉 지역 주민이 참여 고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지역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관광에 관련된 것들만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은 그런 게 많죠. 지역 주민을 위한 뭐 문화 페스티벌, 지역 주민을 위한 관광 행사, 또 지역 주민을 위한 뭐 어떤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왜 하느냐면 우리 지역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행사 페스티벌을 했을 때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내가 우리라는 개념을 좀 더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판단할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게 뭐 사회 문화적 효과는 이런 지역의 사회 문화적 효과는 지역 간의 또는 국가 간의 이해를 정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뭐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왜 갑자기 좀 거창하게 세계 평화까지 넘어갔는데 이렇게 세계 평화까지를 덜 먹이느냐라는 것은 전쟁이 없어야 관광을 가고 지금 보세요. 그죠? 각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지역의 국경을封鎖해버리니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을 하면 뭐합니까? 갈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게 세계 평화까지도 연계를 할 수 있고 연계가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치적 효과는 스포츠 관광의 정치적 효과는 첫째, 지역사회나 특정 개인 또는 정치, 이미지 향상이나 이데올로기, 고향과 같은 부산물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게 정치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지역사회 구조, 지역사회 권력구조 일부분을 차지하는 엘리트, 정치적 지휘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만이 이 지역사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런 권력구조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특정 개인의 경제를 향상시켜준다. 가지고 있는 놈만 많이 크게 상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리고 네 번째, 스포츠 활동의 기회가 증대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 이 메커니즘을 움직여서 봤을 때 스포츠 관광의 상시 개최지인 프랜차이즈 도시는 높은知名도와 평판을 유지하고 인류 도시로 이미지를 격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스포츠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으로써 지역사회가 발전이 되는데, 우리 보세요. 강원도 이번에 올림픽, 그죠? 동계올림픽 끝나고 그래도 많이 간 편인데, 아직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했던 전라도나 목포, 여수, 이 아래쪽, 남도 이 아래쪽은, 그죠? 잘라서 이 아래쪽은 꽤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농촌 이것으로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환경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환경적인 효과는 뭐냐면,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자연 환경, 그리고 보전, 스포츠 관광을 위한 환경 보호 활동도 강화된다. 아무래도 하다가 보면 많이 부러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정비해야 되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 우리가 1988년 서울올림픽 환경미화 사업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예. 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올림픽 때, 우리가 주변 역점 사업을 했던 게 환경미화 사업으로, 가로수 환경 정비라든지 쓰레기통 이런 거, 그때 한참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갖다 놓기도 하고,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가로수 작업, 가로수 밑에 나무 심기도 하고 공중 화장실 청소 이런 곳에 꽤 많은 역점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 있다. 그래서 거리 문화 조성, 올림픽 시설물, 그리고 주변 소음 규제 시설, 수질 보전 등의 이런 환경 미화 사업을 크게 중점을 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프장. 꽤 말들이 많았었죠. 말들이 많았었는데, 골프장에 농약, 잔디들이 막 자라는데 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해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다, 환경 파괴가 된다 등으로 이렇게 많은 사회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래도 스포츠 관광 시설이 아름다운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을 때, 계획부터 시공, 운영,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 친화적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배려하고 선행될 때 스포츠 관광 시설은 세계적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관점이고, 하나의 일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마라톤을 하는데 그래도 이 도로를 뛰게 되면 이런 환경을 얼마나 우리가 신경 썼느냐. 요즘은 신도시에 가더라도 신도시만 보더라도 충분하게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방향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가로수 없으면 보통 아파트를 짓더라도 옆에 또는 옆동, 앞동, 뒷동 이쪽에다가 자연 친화적인 환경,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어주고 있다.
그래서 13일 군산에 개최될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가로수 환경 정비를 하고 있고, 동장 뭐 주민들이 나와서 하기도 하고 이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광 정보 제공 효과. 이건 인포메이션이죠. 관광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의 정보의 중요성. 보여주는 사람에서 뭐냐면, 국내외 관광시장의 경쟁시장이 치열해지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치열해지고, 그나마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광자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A라는 곳으로 관광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B라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선택 기준은 뭐냐? 내가 여기에 각 개인마다 다르지만은 무엇을 보고 가느냐죠. 무엇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공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자들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라는 관광지와 B라는 관광지.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은 관광을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응?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편하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또는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매력물이 뭐가 있느냐?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떻게 가서 이게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겠죠. 가족 단위로 갈 것이냐? 여인으로 갈 것인가? 연인과 갈 것인가? 아니면 동료들과 갈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시장의 특성을 알 수 있게끔 해주며 인터넷 관광 정보, 그죠?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고 잠재 관광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줘야 된다. 그 클릭 하나만 하면 우리가 요즘 유튜브 보는 것도 마찬가지. 클릭 하나만 하면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보의 중요성은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이 단원이 접근 단원에 있었으면 이제는 매력물이죠. 거기 가서 어떤 매력물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받을 것인가, 기회를 제공받을 것인가, 할 수 있는가, 놀 수 있는가, 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 관광 상품에 대해서 호의적 태도를 갖는 관광자 수가 늘어나야만이, 이게 증가되어야만이 이런 경쟁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광자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체제를 알릴 수 있다. 체제 일수도 늘릴 수 있다. 자, 거기에서 이 늘릴 수 있는 제일 우선적인 방법은 복합단지라고 그랬습니다. 복합단지. 복합단지를 늘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를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예를 보시게 되겠으면, 삼성전자 스마트 TV로 관광 정보 확인하세요. 이게 TV로 할 수가 있는 게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호텔에 먹고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프런트라는 곳을 가서 체크아웃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TV 화면을 보면 내가 1105호에 투숙했다. 그러면 1105호를 클릭하면 TV 모니터 화면에 내가 썼던 거, 어디에서 얼마나 썼는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클릭, 결제해서 다음날 바로 체크아웃하면 바로 갈 수가 있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 스포츠 관광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관광 시장은 뭐냐면 스포츠 관광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 그죠? 이벤트, 대중관광, 촉진과 같은 일반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의 시장을 보고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스포츠 관광의 강부면 틈새 시장을 구성하는 것. 그러면 야구를 한번 볼까요? 야구장. 한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야구장은 베이스 있고 관중 있고,
그죠? 치어리더 있고 끝났었습니다. 근데 야구장도 변하게 된다. 많이 변함으로써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가족과 같이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가족과 같이 인천구장, 그죠? 통닭을 뜯어 먹으면서 알 수 있는 것, 또 단체 광활람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가족석 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렇게 움직여진다. 그리고 개별 틈새 리치 마켓이죠. 집합체이지만 관광이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성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관광시장은 능동적 관광시장 그리고 이벤트 관광시장으로 구별 되어진다는 걸 본다. 그러면 능동적 관광시장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능동적 관광시장에는 우리가 이런 게, 자, 나와라 능동적 관광 스포츠, 이게 지리, 그죠? 지리로 보면 어떤 게 있느냐? 지리로 보면 이 지리는 지리적 시장 세분화는 방문자와 기원자 그리고 시장의 위치에 기초한 것으로 능동적 스포츠 관광 연구를 위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지리, 로케이션. 그리고 스포츠 지정학은 거주지와 특정 목적지에 특정 스포츠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을 연계시켜준다.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자연자원 그리고 인공자원, 그죠? 인공과 자연이 조합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자연자원은 서퍼 비치, 인공자원은 스포츠 구장, 인공과 자원이 조합된 것은 스키 리조트 등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포츠 자원에 있는 것은 능동적으로 근접성, 경쟁자, 참여자, 즉 참여자가 관광자가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스포츠 관광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목적성,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 관광객 활동, 그리고 소비 패턴, 관광 계절에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 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다음은 사회경제. 사회경제는 뭐냐? 사회경제는 직업, 수익과 같은 경제 사회적 요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미국이나 쿠바 같은 길거리 농구, 야구와 같은 저비용 그리고 팀 기반으로 하는 접촉 스포츠 참여 그리고 전형적으로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는 도시 청소년들 스포츠, 길거리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볼 수 있고, 고스포츠, 고단위, 즉 고가는 뭐냐면 뭐 골프, 그죠? 테니스, 세일링, 배 타고 요트 타고 하는 세일링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음은 인구. 인구학적, 뭐 보통 인구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많이 나눕니다. 그랬을 때 모집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성대 비율, 남성으로 모집할 것이냐, 여성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20대냐 30대냐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워워킹, 트리드밀 운동 같은 거, 스트레칭 같은 거는 여성들이 주로 하고, 또 골프, 낚시. 골프는 남성과 여성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은, 낚시, 이건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포츠다. 그죠? 그리고 장년층, 중장년층,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 낚시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농구, 축구, 야구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죠?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사이코그래픽은 시장 세분화에 따라, 즉 라이프 스타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의견과 성격 그리고 스포츠 활동에 따라 나는 액티비티한 걸 좋아한다. 나는 그냥 관람, 저조한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경력이나 근무 시간, 거주지,
관광 목적 선호도 등으로서 레저 활동의 큰 중심점이 될 수 있다. 중심점이 될 수 있다. 결국은 뭐냐면 사이코그래픽은 내가 여기에서 얼마나 관여를 하느냐, 참여하는 앞서 이야기했던 참가형, 관여형, 그죠? 관람, 참가, 참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행동, 액티비티, 행동은 뭐냐? 상품, 스포츠 참여자의 동기 또는 경험에 대한 결과, 행동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모험객이라든지 모험 스포츠에 기반을 두고 이거하고 비슷하죠. 사이코그래픽과 비슷한데 얘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행동 참여자에 기초하여 더 세부적인 시장 세분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산악 자전거 타기, 급류, 카약 타기, 스포츠 관광 시장 이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광, 이벤트 스포츠 관광에는 엘리트, 그죠? 엘리트 코스와 비엘리트 코스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엘리트 코스는 뭐냐? 월드컵 축구 대회, 올림픽, 각종 국제선수권 대회, 탑플래스 임원들의 스포츠 이벤트 관람 목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엘리트, 즉 돈이 많이 드는 것,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하더라도 국내 개최가 아닌 해외 개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서 이루어지는 것 등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비엘리트 이벤트 스포츠는 뭐냐면 스포츠 애호가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 즉 동호회죠. 이거는 축구, 야구, 동네 야구, 이런 길거리 농구, 이런 애호가들 중심으로, 그죠? 일어나는 것들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형성된 클럽 대항전, 그래서 프로, 아마추어, 동네, 지역으로 나가서 전국구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죠? 그래서 전국 스포츠 동호인 대회, 국제생활체육대회, 이러기까지 다양한 경쟁력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비경쟁력인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는 관광시장으로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2차적인 관광 경험을 갖는 매력적인 시장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게 보면 스포츠 관광에 있어서 스포츠 관광에서 엘리트와 비엘리트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 볼 수 있고, 다음은 노스텔지어 스포츠 관광. 노스텔지어 스포츠 관광은 뭐냐? 이건 그죠? 스포츠 관광은 연구와 진행 속도에 이해가 부족한 분야다. 이건 결국은 뭐냐면 스포츠 관광 유행에 따라 스포츠 박물관, 영예 전당, 테마바, 레스토랑 방문과 같은 이 스포츠 유산을 찾는 것을 이야기한다. 대부분 이건 지금 현재 스포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지성 이죠.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나 야구, 스포츠, 그리고 또 다른 오비, 카스, 하이트, 맥주 회사 가더라도 오비가 처음에 어떻게 공장이 생성되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나왔다는 게 어디에 있느냐면 오비 맥주 생산하는 공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오비, 카스, 하이트 다 가봤습니다. 우린 저기서 초대를 하죠. 초대를 해가지고 왜 초대를 하느냐? 초대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가서 오비 공장에 가서 구경을 하고 하루 놀고 가서 바로 생산된 맥주를 먹습니다. 마음껏 먹습니다. 먹고 돌아옵니다. 물론 가면 여기에서 주는 선물이 오비 맥주잔 세트,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기념품 이런 것들 몇 가지 챙겨줍니다.
챙겨주는데 이렇게 갔다 오면 업장에 호텔에 들어와서 갔다 오면 고객이 왔을 때 나는 호텔에 와서 오비 주세요, 카스 주세요 안 하죠. 일반에 가면 맥주 주세요 라면 요즘은 종사원들이 물어보죠. 어떤 맥주 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전에는 맥주 주세요 라면 모든 직원이 알아서 갖다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이트하고 오비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뭘 갖다 주겠어? 당연히 그죠? 갔다 왔기 때문에 오비를 냅니다. 오비 갖다 줍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 지배인을 할 때, 고객이 와서 맥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맥주 주세요 했는데 이 친구가 오비를 갖다 줘서 왜? 갔다 왔으니까 그죠? 당연히 오비를 줬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내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기에 오신 고객이 어떤 고객이냐면 하이트 영업부장이었어. 하이트 영업부장이 와가지고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이 나는 오비 말고 하이트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이트를 갖다 줬더니 저희가 잘 모르는 각자의 분야에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맥주를 주면 브랜드만 보지만 이 사람들은 맥주를 판매하는 영업직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 유통기한을 봅니다. 조금 전에 가져온 맥주의 유통기간은 한 달도 안 됐다는 거죠. 출시가 된 지. 근데 하이트를 가져왔는데 바꾸어 달라고 해서 하이트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 하이트의 유통기간은 나온 지가 3개월이 넘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3개월이 넘었으면 하이트가 그만큼 안 팔리고 오비는 잘 팔리고 있으니까 계속 한 달도 안 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몰랐죠. 몰랐는데 다음날 하이트 영업사원이 부랴부랴 아침부터 쫓아온 거예요. 그럼 웬일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부서장한테 되게 혼이 났다. 맥주가 안 팔렸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영업사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또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적도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하듯이 다 다른 것처럼 이런 스포츠, 노스텔지어 스포츠 관광, 이게 앞으로도 크게 도움이 된다. 왜? 그 사람이, 이건 지금 박지성 스포츠 박물관이라고 하면 박지성에 대한 게 있겠지만,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 기업체라든지 각 구단에서 이런 매개체를 가지고, 매개물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뭐 딴소리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5장, 6장 그죠? 관광과 스포츠를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고 다음은 7장 관광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